유소년 선수들을 어떻게 선발할 때 기준을 이제 또 이야기해 주시고, 유소년 쪽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님들 만나서 미팅하고. 총괄이네, 어떻게 보면. 선수 그거 선발에 대한 프로팀이나. 그러니까 선발도 그렇고 약간 어드바이저 식으로 해잖아.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경험했던 것들도 뭐 유럽에서는 이렇게 한다. 선수 뽑을 때도 그렇고, 뭐 훈련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런 조언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소년 선발할 때 기준이 어떻게 뽑아요? 형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니까 중학교 감독님이랑 고등학교 감독님이랑 소통을 많이 하지. 소통을 많이 하고, 나 또한 전국에서 진짜 많은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지. 포지션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최고 좋은 선수들을 다 나열을 하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같이 볼 때도 있고, 정말 이 선수는 급하게 뽑아야 된다고 하면 내 판단 아래, 왜냐면 하려고 다른 팀들이 가만 안 놔두니 그런 점들을 내가 잘 해야지. 전북 현대는 일단 거의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이 거의 다 가잖아요. 전북 현대, 울산 현대, FC서, 수원 삼성 워낙 많이 가니까 경기도 맨날 보러 다니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방 다 다녀야 되고. 어린애들을 이렇게 딱 보고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확인을 해야 돼. 강팀이랑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나오는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뽑아야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지. 그냥 얘 오늘 엄청 잘한다 하고 이렇게 뽑으면 이게 한 경기 보고 걔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소년들은 스카우터가 필요한 거야. 이 선수의 그런 없잖아, 자료가. 근데 이제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다 영상으로 다 남아있고, 이 선수의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맞아요. 걔네들을 계속 추적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지. 저는 이게 스카우터를 보면서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던 게, 신체적인 거를 좀 많이 보는 거지. 저는 좀 키가 작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좀 이렇게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작아도 정말 축구 센스도 높고, 축구의 지능 높고, 자세도 좋은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포지션마다 또 골키퍼는 커야 되고, 중앙수비도 좀 큰 애들을 뽑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포지션마다 이제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친구들도 많이 뽑지. 많이 뽑아요.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고, 뭐 조금 볼 투박하게 차도 우선 사이드는 그래도 스피드 있고. 센터백 같은 경우는 요즘엔 빌드업이 엄청 중요하죠. 맞아. 볼도 잘 차면서 체 능력이 좋아야 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 키도 보고. 그러니까 뭐 한 70%는 맞지. 부모님들이 크면 한 그 선수가 나중에 성인 돼서 클 확률이 한 70-80%는 부모님 키 따라가니까. 골키퍼랑 중앙수비는 안 볼 수가 없죠. 사실 좀 커야 유리하니까. 정말 막 재능이 뛰어나면은 키가 작더라도 뽑을 수도 있긴 한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선수를 볼 때, 나는 이 친구가 축구를 할 때 생각을 하고 축구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볼 받는 위치에 하나도 유리한 그런 위치에서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이나 미리 생각하는 상황적인 거를 보면서 하는 친구들은 진짜 쟤는 볼 잘 찬다.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프로에서도 그렇게 못했는데 열심히만 했는데. 맞아. 근데 초등부들 이렇게 딱 보면 그런 상황들을 읽으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 예전처럼 막 그냥 빠르고 힘 좋고 저돌적으로 하는 애들이 나중에 갔을 때 퍼센티지로 보면은 프로 가서 성공 못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제 포드에서도 어쨌건 등지고 받아야 되는데 볼만 보고 이렇게 받으러 나오잖아. 맞아. 근데 그거는 그냥 볼만 보고 축구를 하는 거야. 근데 포드도 수비가 어디에 있고 우리 편이 어디에 있고 공간이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면 볼 오면 돌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지 나는 유심히 많이 보지. 대부분 지도자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얘기해요. 저희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요즘에 핫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잖아. 볼 없을 때 가장 바삐 움직여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안 하면요, 프로 가서 안 되잖아요. 사실. 그치,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프로에서 한 7, 8년 차 되고 나서 좀 보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축구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진짜 열심히 하고 내 장점으로만 살아나는 거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지. 저도 그래요. 저도 프로 와서 딱 느꼈었던 게, 난 왜 중학교 때 이런 훈련들을 안 시켜줬지?
정말 그 국가대표 가는 애들 보면은 다르잖아요. 컨트롤 다르고, 물론 볼 받기 전에 움직임 다르고, 터치 다르고. 그런 거를 나한테 좀 더 강조적으로 해줬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축구를 하고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르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속.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뭐 1년, 2년, 3년 해야.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에 잘한다는 평가 받는 친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들 많이 하더라고. 애들 가르치고 그것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 그래서 코칭 스태프가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센터백은 난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수비 코치는 있어야 된다. 움직임이나 그런 커버 들어가는 거나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은 센터백은 나는 모르겠어. 저는 센터백을 나중에 좀 봤잖아요. 한 번씩 후반에도 막 센터백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쩔 때는 3백 가운데도 보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 수비는 머리만 좋아도 80%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유는 이제 스피드, 힘, 점프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미드필드도 좋아야 되지만 중앙 수비가 얼마만큼 볼을 잘 뿌려주냐에 따라 그 팀의 경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볼 뿌려지는 거는 둘째치고 수비할 때 포드나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좀 끌려 나갈 때 그걸 어디까지 끌려 나갈 것이 어쨌건 최종 수비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걸 안 먹게.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맨날 그러잖아요. 야, 열심히 해. 그러면 나가서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볼 차고 막 그러잖아요. 막 뛰는 거 혼자 하고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지. 12세들 보면 드리블 진짜 많이 시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4학년 때까지 볼 터치를 잘 바꿔볼 수 있게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패스로 이제 그런 훈련들 자리 잡는 훈련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6학년 때까지도 머리 쳐박고 막 드리블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때 잠깐 잘해서 올라가더라고. 경쟁력이 없는 선수들이라서. 그치. 그러니까 박지성 같은 선배님도 보면은 무릎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활동적으로 많이 뛰기도 하고 수비적으로도 많이 했지만 우리 팀을 많이 이용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주고 받고 하다음에 또 드리블 할 땐 드리블 하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막 콘 놓고 막 이렇게 드리블 하는 거 보면 저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딱 하고 그때는 그냥 가끔씩 워밍업 때 그냥 이렇게 하고 1대1 훈련을 차라리 많이 하는 게 낫지. 저는 발바닥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천연잔디에서는 이 발바닥 사용하는 게 거의 빈도수가 적잖아요. 아웃사이드나 인사이드 탁탁 꺾는 연습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발바닥으로 하면은 나중에 되면 그게 미끄러지지. 버릇이 되면은 나중에 안 통하거든요. 아직도 막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은 막 머리 쳐갖고 계속 몇 년 동안 그것만 하는 팀들도 많더라고요. 수비가 사이드에 몰려있는데 걔는 제끼려고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불로 들어가는 거야. 맞아. 운 좋으면 제끼고. 근데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들이 분명히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험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네이마르나 음바페처럼 1대1 능력이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벌써 스피드 치는 게 다르잖아요. 스피드가 타고나는 거고 네. 여기 대한축구협회 보수교육 받을 때도 막 네덜란드나 막 독일에서 강사들이 오잖아. 근데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공간, 볼 받는 위치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생각들이 더 깨어져 있고 일본도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한 번씩 겨울에 가서 애들 시합하러 가잖아요. 제가 일부러 느끼게 해주려고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터치수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볼 받기 전에 움직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그게 이제 걔네들이 유럽에서 계속 배워왔던 것들. 저는 아직도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보다 수준이 한참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선수들 전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표팀 하는 선수들이나 프로팀에 있는 선수들도 유럽을 많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나가 있잖아요. 축구 인구가 틀리긴 하지 일본은 어마어마하더구나. 나도 전편에 12세 일본 따라갔다 왔는데 일본 애들이 멘탈적으로 더 강해. 맞아요. 거기 좀 더웠었거든. 우리나라는 약간 천막 찾고 막 그러는데 걔네들 일본 애들은 그런 게 또 맞아요. 그냥 땡볕에서 밥 먹고 땡볕에서 기다렸다가 오전에 2경기, 오후에 2경기, 하루에 4경기씩. 근데 우리나라는 2경기 오전 오후로 해도 힘들다고 하잖아. 근데 걔네들은 오전에 2경기, 오후에 2경기. 그 멤버가 그대로? 4경기를 한다고? 그거는 근데 그게 적응이 돼서 일본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 근데 일본 애들이 잘 뛰어요. 우리나라보다 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이 훨씬 좋은 거야. 그러니까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월화수목 금까지를 3일만 하는 거 3일. 월화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하고 뭐 금요일날 쉬고 주말에 이틀을 4경기 4경기. 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5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강도로 훈련하면
유소년 때부터 회복을 하고 또 고강도 하고 회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데 최강희 감독님이 맨날 그랬잖아. 야, 축구는 야구랑 다르다. 훈련을 많이 해서 잘한다고 하면 자기도 오전 운동하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프로틴 도시락 먹고 또 오후에 운동하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는 진짜 그게 공감이 돼요. 축구는 이 2시간 동안 얼마만큼 100% 쏟고 훈련에 얼마만큼 내가 올인하냐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 생각하는데 2시간 동안 하루에 막 2시간 하면 뭐예요? 100%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동계훈련에 가잖아. 선수들 동계 기간에 체력 운동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또 대부분 감독님들은 유소팀에 또 보내고 싶어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스쿼터들이 동계 때 많이 다니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경기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더 유소팀 보내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체력 운동한다고 해서 체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맞아요. 전북에 우리 우승했을 때 시즌이랑 똑같이 하잖아. 맞아요. 체력 운동 안 하잖아. 맞아요. 어느 정도 회복도 시켜주고 훈련할 때 100% 하게끔 네, 만들고. 맞아요.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경기 동계 때 가면 애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지쳐져 있어.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간,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제 완전 기본기. 자, 네. 그러면 실수가 없어야 되냐? 실수가 많이 하면 잘해도 멘탈적으로 흔들리니까 더 실수하게 돼. 그게 기본이잖아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화려한 걸 원하잖아요. 그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나 SNS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근데 진짜 아니거든. 진짜 기본을 1년 동안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가장 쉽게 하는 게 잘하는 축구지. 네. 뭐 지금도 잘 뽑고 계시지만 또 키 작더라도 좀 가능성 있는 애들 좀 많이 뽑아주세요. 그런 애들 나중에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키 작은 애들 많이 뽑았는데. 키 작은 애들이 좀 많이 애정이 많이 가거든요. 저도 작았기 때문에. 야 근데 너는 작았지만 컸잖아. 네. 지금은 크잖아. 맞아. 성인 때는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인가 성인 때 돼서 커야 된다. 크고 왜냐 내가 느끼는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는 프로 했을 때 작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해야 경기에 나갈 수 있어. 근데 키 큰 미드필드나 수비 형들은 한번 하면 나보다 이제 잘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 아니 다 맞잖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 제가 이렇게 대표팀이랑 프로 선수들을 같이 했던 선수들을 이렇게 봤는데 미드필드나 사이드 윙, 백, 키 작고 대표팀에 있는 애들 진짜 많잖아요. 뭐 영재도, 뭐 권창, 이재성, 뭐 진짜 작은 애들 되게 많거든요. 잘하고. 그러니까 미드필드는 그렇게 신체 조건을 보고 뽑진 않아. 사이드도 마찬가지. 근데 요즘에 사이드백은 그래도 키가 좀 있지 않나? 사이드백이요? 네. 그래도 그쵸. 요즘에는 조금 힘있고 큰 선수들을 원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독 성향이 있으니까. 공격형 미드필드는 네. 사이드나 뭐 중앙 미드필드는 막 키에 그렇게 뭐 한 70 뭐 초반대만 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키 작고 진짜 괜찮은데 하는 애들을 가끔 이렇게 안 뽑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보는 거랑 또 스타들이 보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쟤는 좀 그래도 뽑으면 진짜 키울만 한데 라는 애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봐봐 이 작은 애들이 대형급으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피지컬이 있고 같은 실력이면 얘가 대형 선수로 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잖아. 근데 미드필더나 또 사이드백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잖아. 근데 키가 나중에 진짜 작은 애들은 성인이 돼서도 한 70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70도 안 클 것 같은 선수들 있잖아. 키 작은 애들. 근데 뭐 진짜 작지 않고 뭐 크지도 않고 뭐 그 정도 선수들은 다 뽑아.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진짜 잘 왜소하는데 볼은 잘 차. 그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긴 뭐 이게 뽑을 때 형 마음 대로 뽑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미팅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키 작은 애들이 되게 많고. 근데 걔네들은 이제 또 잘하니까 뽑았겠죠. 사실 워낙 축구를 잘하니까. 축구가 너무 막 피지컬에만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프로팀도 그렇고 유스팀도 그렇고. 근데 이제 프로에서 그 몸싸움이나 네. 그 피지컬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치, 그렇죠. 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경기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독님들이 좋아할까?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건 다 해. 근데 딱 결론이 있었어. 경기를 많이 나갔을 때 딱 느꼈던 게 하나가 내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팀에서 필요한 선수가 돼야 되구나. 그게 포인트더라고. 그러니까 팀이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래. 팀이 이길 수 있는 선수가 그렇지. 그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네. 진짜 네 많이 했죠. 원래 자기 거 많이 고집하다가 왜 나한테 이런 걸 그렇지, 시키는 맞아. 트러블 나오는 게 많잖아. 그러다가 안 된 선수들이 맞아, 많죠. 맞아. 자기 고집, 자기 성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태도랑도 비슷하지만 맞아. 자기 스타일이거든. 내가 잘하는 거 못하게 하고 막 했을 때 막
반항심이 계속 쌓였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이제 그게 운동장에서 표출이 되면 경기를 못 뛰고 이제 조금씩 다이가 되면서 그 선수는 이제 미쳐지는 선수가 되는 건데. 맞아. 조인 가는 선수들이 많지, 그렇게. 많이 봤지.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느꼈어요. 아, 경기를 이제 나가는데 팀에서 이기는 선수를 필요하는구나. 팀에 필요한 선수가 돼야지 경기에 나갈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바꾸려고 했죠. 근데 그런 건 좀 나랑 좀 비슷하긴 하다. 아, 형은 그래도 아니지. 공격이니까. 자, 형은. 봐봐. 그러니까 형은 또 다른 게 뭐냐. 형은 솔직히 빠르잖아. 근데 빠른 선수들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항상 나는 좀 많이 겪어왔던 그런 게 있어. 빠른 선수들의 여유는 약간 조커의 느낌이 강해.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흐름을 바꾸는 뭐 체인저 역할을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솔직히 경기를 안 뛰고 싶겠네. 막 뭔가 90분의 그 주축의 느낌으로 진짜 맞아. 그런 느낌을 후반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 더 힘들고 선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선발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은 느낌이 강했는데 나도 이제 그랬던 거지. 너랑 똑같이. 그러면 내가 이 체인저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좋거든. 다음에 또 선발이 이런 상황적인 게 많이 일어나잖아. 맨날 선발일 수 없잖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이런 걸 원해서 팀에서 이렇게 나를 쓰는구나. 그리고 나도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할 때도 생각을 하고 경기 나갈 때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하면서 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경기를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 그런 거 같아. 진짜 능력이 좋은데도 경기 많이 못 뛰고 조용히 가는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유, 너무 많지.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중에도 저보다 능력치가 훨씬 높아요. 근데 빨리 은퇴했어. 경기를 많이 못 나가고.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고집 되게 세고 감독님이나 부친님들이 얘기하면은 그래서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부정적이야. 그렇지. 이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팀의 에이스였어. 자기 없으면 안 돌아가는 팀들. 그렇지. 그런 애들이 프로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쌓여있잖아. 널널하잖아. 아니, 다 천재들이야. 다 천재지. 천재 아니면 노력. 그냥 어떻게 큰 수식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와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근데 어중간하면 프로에서 못 살아남잖아. 그래서 딱 우리가 프로 갔을 때도 형들이든 젊은 층이든 스타든 정말 천재가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부족함을 알고 노력해서 그만큼 간 선수들 이거 좀 대체적으로 천재의 노력으로 난 많이 느껴졌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가 똑같은 게 뭐냐면 대부분 인성이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거야. 맞아. 그게 정말이었던 것 같아. 최고였던 것 같아. 훈련장에 나가는 임하는 자세나 준비할 그 며칠 동안 맞아. 몸 관리하는 자세, 그 경기 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자기가 이렇게 분석도 많이 하잖아요. 잘 좋은. 근데 그게 저는 성실하지 않고 성실하다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건 진짜 귀찮아요. 몸 관리. 왜냐면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싶잖아. 절제라고 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결국에 이제 조금씩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주영 선배나 이천수 뭐 그런 선배들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주장 너무 내세우면 안 돼. 그런 천재, 그 정도 돼야 천재지. 골로 가. 애매한 천재들은 조용히 간단 말이야. 근데 나도 너 대단한 게 우리가 축구 은퇴하면 지도자, 우리가 쓸 때 벌어놓은 거 사업, 막 이렇게 이제 축구 산업 이렇게 하는 건데 아예 다른 조경 이렇게 하는 거 딱 얘기 들었을 때 와, 또라이 된다. 진짜 내가 선수 때 알았지만 얘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을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들 내가 또 막 전에 듣고 언니랑 통화하면서 했잖아. 와, 진짜 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가찬이에요. 내가 뭐 할 일 없으면 진짜 조경 뭐가 불러줘라. 17만. 아마 뭐 네가 나중에는 형 어떻게 해서 막 후배들이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이러지 않을까? 그 산업이 많이 진짜 네가 자리 잡아보면 네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 뭐 멀리는 안 봐요. 그냥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은 잘 공사하고 좋은 평가 받으면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로 성공하듯이. 지금 딱 2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유튜브도 성공했잖아. 뭐 성공이야, 성공하기는. 아유, 배부르서 얼마 됐지, 참? 한지? 지금 2달 안 됐어. 근데 지금 2,800명 정도 돼요, 조회수 제일 많은 게 한 7만? 어쩐지 기아장이 이만큼 가야 4개월에 그 정도면 이제 성공한 거야. 뭐 기아장이야. 기아장이 어딨어, 지금. 굽 다 빠졌는데, 지금. 와이프가 맨날 이러고 다닌다고. 어깨 좀 피고 다니는데,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래, 지금. 허벅지고. 아니, 빠져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빠지는 거.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진짜 많았는데. 너 눈물 많이 흘리냐? 네? 뭐 좀 보면 눈물 같은 거 좀 자주 흘려? 아니, 안 해. 역시 냉혈하구나. 흘려요? 나는 이제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좀 요즘에 눈물의 여왕 알아? 들었어요. 딱 보는데 와 아줌마야 아줌마급이야. 지금 주말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 난 진짜. 그러니까 형 봐봐요. 이게 노가다랑 스카우트랑 차이가 있고 스카우트는 여유가 있잖아요. 아 여유가 있다니. 노가다는 누우면 자요. 아니 봐봐 우리는 이동 중에 본다고. 아 이동 중에. 그래 뭘 우리가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는 이동 중에 봐. 왜냐면 이동이 뭐 지방이 3시간 4시간이잖아 기본.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부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차 타고 돌아다니고 부산도 하잖아. 왔다 갔다 해? 그럼 거기서?
그럼 다 6시간 아니야? 그러니까 부산은 좀 미팅하고 이렇게 할 때는 좀 멀리 내려갈 때는 KTX를 이용하고 대구까지는 웬만하면 차를 이용하는데 대구까지는 갈만하지. 대구 갔다가 뭐 부산에 이제 뭐 일 있으면은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얼마야 아니 왔다 갔다 하면 그럼 경기 보러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형. 진짜. 똑같은 경기 하루 아침부터 저녁 내내까지 봐야 되잖아. 진짜 쉽지 않겠더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타서 그런지 원래 내가 고관절에 이런 데 좀 결리는 게 잘 없었거든. 스트레칭 많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근데 이거 뭔가 엇갈린 느낌 알지? 운동선수들은 알 거야. 이 뭔가 엇갈려 있어. 이게 계속 봐봐. 페달을 계속 밟는 거야. 이쪽만 힘을 실으니까. 그 다음에 자세가 어정쩡하잖아. 와, 이 고관절이 어떻게 가더라고. 형은 스타트 안 되겠다, 고관절 때문에. 아니야. 노가다로 들어와야 돼. 바로 맞추지, 또. 일본 애들이 고관절 스트레치랑 고관절 운동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거 너 알지? 우리가 그게 차이라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일본 유소년 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프로 선수들도 할까 말까였잖아. 우리 그때 선수 때. 그렇지.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들이 늦어. 지도자들도 반성 많이 해야 돼. 회가 반성해야죠. 아니지, 그 협회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문제? 아니지. 문화도 아니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할 수 있게끔 어린아이 때부터 자꾸 이런 거를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것도 좀 지도자들이 그런 걸 공부를 해서 축구 선수들 왜 고관절의 유연성이라든지 뭐 고관절의 뭐 강화든 뭐 이런 스트레칭이 왜 중요한지 알고 애들이 스스로 해주게끔 하는 게 나는 지금 저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학교 애들까지도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요. 경기 전에 고관절을 얼마만큼 잘 돌려야 경기 때 부상도 없고 유연하게 잘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는 애들은 하는데 뭐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대충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막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냥 그 눈치 보면 적당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죠. 그걸 받아들이고 꾸준히 하고 이제 그런 일정 있게 계속 하는 애들은 성공하는 거고. 맞아. 그냥 기뚱으로 그치. 듣고 이게 내 거 아니구나 그냥 뭐 하는 것만 잘하려고 하고 이런 거 하면 결국에는 맞아.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데서부터가. 맞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야, 솔직히 그 3학년 뭐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6학년인데 한 팀에 이제 그 학년에 경기를 뛰면은 15명, 뭐 14명 정도는 이렇게 선수들 있잖아. 그 14명이 또 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뭔가 막 계속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는 반면 딱 보이잖아요. 표정 보거나 그 다음에 애들이 훈련할 때 그 자세를 보면. 그냥 확실하게 냉철하게 운동장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받아들이고 지도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진짜 그 선수가 최선을 다해준 선수를 네가 이제 중용해서 쓰면 되고 하는 거야. 그 대신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똑같이 이제 하겠지만 우리 스카우터들도 똑같아. 훈련장 가서 일부러 본단 말이야. 시합장에서는 솔직히 모르잖아. 경기만 하는 것만 보는데 훈련 자세 보려고. 훈련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하거든. 오히려 막 훈련할 때 애들끼리 막 더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니까 애들한테 또 이렇게 성격도 보이죠. 인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하죠. 제가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나도 이거 스카우트 일을 하면서 많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알게 됐어. 중요한 것 같아.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과 뭐 그다음에 발전 위해서 어떤 선수들을 뭐 뽑고 막 이런 것들 다양한 많은 걸 나도 이제 보잖아. 지도자들 얘기도 많이 들고 하면 진짜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 형은 어떤 선수 위주로 뽑으려고?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일단 스피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빠른 좋지. 제일 빠르고 뭐 정말 압도적이면 좋은 건데 일단 기본 베이스 모든 포지션에 스피드가. 스피드는 그냥 있어야 돼. 그게 뭐 적절하게 있어야 돼. 미드 포지션에서도 느리지 않은 만큼의 스피드. 민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5m, 10m. 그치 뭐든 축구에 필요한 스피드잖아. 가속과 감속이라 하잖아. 속도 변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숙명 스피드가 빨라요. 맞아. 5m, 10m짜리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고난 애도 있지만 나중에 훈련하거나 힘부터 또 되겠다 하는 친구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일단 그런 상황을 일단 보고 그럼 이제 포지션마다 이제 미드필드, 뭐 수비, 포워드, 그다음에 윙포 뭐 이런 백 이런 라인들 자체에서도 어떤 스타일을 뽑아야 될지 이제 지도자들하고 우리 팀에 감독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디렉터 미팅 많이 해요? 미팅 많이 하지. 거기 감독님들 어떤 스타일 좀 원한다. 그렇지. 올해 이제 우리가 프로에 있는 학년에 이제 올라오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올라올지 우리 그 안에서 미팅을 해가지고 필요 포지션을 이제 우리가 딱 찾으러 다니는 거지. 막 그냥 좋다고 다 뽑을 수 없잖아. 필요 포지션이 있으니까. 너도 잘 알겠지만 기다려줘서
성장할 때까지 좀 나중에 얘는 진짜 나중에 좀 클 것 같다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신체 조건이 좋아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잘 골라서 잘 선별해가지고 이제 뽑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안에서 빠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프로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뽑아야 되잖아. 막 기다려주고 이런 건 솔직히 우리가 막 그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물론 프로에 하나 됐고 와서도 우리가 기다려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조금 더 앞서 보는 거지. 앞서 보고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 같아. 다들 스카우트는 그런 고민들이 많아. 그러니까 스카우트 경쟁도 있잖아. 아, 그럼. 어마어마하잖아. 또 딱 받았는데 또 뭐 어디 갑자기 계약했다 그래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섭섭하지. 근데 어떻게 일이잖아. 그리고 그 선수나 지도자나 막 이렇게 야 데리고 막 쌈 싸듯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 부모님하고 아이가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존중을 하니까. 그렇죠. 선택은 결국엔 아이들이랑 부모님이 하는 맞아.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11세 초등학교 청주 도입시키는 아들이 이제 애들 조금씩 모여서 이제 간헐적 했는데 저는 걔네들한테 솔직히 좀 움직임이나 이런 기본적인 거, 기본 기록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경기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나보다 초등학교 때 더 잘해. 수준이 더 높아. 근데 얘네들한테 너무 몰아가면 창의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최대한 거의 박수만 쳤어요. 이제 1년 차에는 진짜 박수만 치고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막 창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이제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15세 되면은 이제 경기장이 커지고 성인 축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움직임이나 이런 포지셔닝이나 경기 운영에 대해서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도할 게 훨씬 많아요. 초등학교 때보다. 이 좁은 데서 하다가 큰 데서 하니까 애들이 좀 헷갈려한다는 거지. 헷갈려하고 더 이게 타이트하고 더 빨라져요. 템포가. 왜냐면 템포 중학교에서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 템포로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포지션이든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빨리 그런 거를 이해를 시켜야 돼. 너희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걸 빨리 이해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오면 더 좋은 거잖아. 그쵸.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아. 초등학교도 8대8을 하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딱 보면 지도자들이 잘 가르쳤던 애들이 있고 조금 못 배우고 온 애들이 그게 보이는 게 뭐냐면 공을 뛰기 전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시야 체킹이라든지 수비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딱 여기만 봐요. 진짜 여기만 보는 애들이 있어. 이거 고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볼 잡는 것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거야. 맞아. 볼 잡는 거 자신 애들은 알지. 나한테 어떤 볼이 와도 내가 항상 잘 잡았기 때문에 그 애들 항상 시야를 여기 먼저 보고 잘 잡잖아. 그냥 오는 볼 잘 잡는 애들은 확실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컨트롤이나 퍼스트 터치에 대해서 되게 훈련 전에 진짜 오래 하거든요. 매일 워밍업처럼. 일단 처음에 공을 잘 잡아놔야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온 애들이 있어요. 개인 능력은 좋은데 공을 못 잡아.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경기 위주로 가거나 뭐 드리블만 하고 온다든가 그거를 아예 그냥 까먹고 오는 거지. 또 요즘 다들 뭐 레슨이 다 드리블 레슨 그냥 뭐 볼 컨트롤 뭐 이런 연습인데 나도 스카우트 하기 전에 레슨을 이렇게 좀 해봤잖아. 근데 지금 이제 스카우터가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볼 다 잘 찬다는 게 잘 오는 볼, 쉬운 볼 다 잘 차. 그러니까 드리블, 제낄 수 있는 드리블, 뭐 신체 조건 좋거나 힘 좋거나 많이 그렇죠. 드리블을 했던 애들은 반복을 했던 애들은 좋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경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부족한 점이 또 뭔지 알아? 어려운 볼, 미끄러운 볼, 그 다음에 공 조금만 떠가지고 하는 헤딩볼 같은 거. 그러니까 쥐약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축구를 레슨 봐봐. 선생님들이 발밑에 잘 주잖아. 잘 잡을 수 있어. 야 누가 못 잡겠냐. 그렇게 잘 오는 볼. 그 선생님들 다 뭐 선수 출신들인데 애들한테 그 발밑에 정확히 못 주겠냐? 그런 볼들만 맨날 연습할 때는 선생님들이 잘한다 이럴 거 아니야. 생각보다 경기 때는 공중으로 보는 게 되게 많거든. 야 우리가 선생님들이야? 애들이 선생님들처럼 볼을 주지 않잖아. 그쵸. 불규칙한 볼, 그 다음에 뭐 좀 실수하는 볼, 뭐 킥을 차가지고 막 가슴으로 오는 볼,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잖아. 하물며 프로가 가서도 프로들이 맨날 발밑에 잘 주진 않잖아. 어려운 볼 잘 잡아야 와 컨트롤 좋다고 우리가 소리 지르잖아. 알지? 막 힘든 볼을 잘 잡았을 때 와 이제 컨트롤 진짜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볼을 잘 잡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잘 오는 볼만 잘 잡고 어려운 볼이었을 때 못 잡으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럼 못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 훈련도 많이 해야 되죠. 맞아, 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 그 감각도 자꾸 어려운 상황을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해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애들이 빨리빨리 적응하고 자기가 그런 컨트롤 능력이나 패스든 뭐든 헤딩이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런 것들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